평택시의 의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탄터미널 폐업과 시외버스 노선 미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송탄 관광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터미널이 아닌 정류장은 시외버스의 정차가 쉽지 않고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유명무실한 정류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불편사항 민원 제기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 임대하여 운영하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폐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시의 무책임한 답변과 대응에 송탄터미널 주위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시외버스 터미널 복원과 평택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 터미널을 복원하기 위한 시외버스 노선 확대 및 환승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터미널 앞 정류장은 일반 버스 1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전부입니다. 구도심 슬럼화 방지 차원에서라도 노선 확대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송탄터미널을 복원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에 폐업한 송탄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터미널 부지 중 행정공유지분 4필지 약 1,900제곱미터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세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의거 시장은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 진행계획 수립 시 송탄 복합터미널 건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평택강 신여객터미널 개통 및 수원발, KTX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터미널 공영화의 타당성이라든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재개발, 터미널 복합화 기본구상, 연계사업 검토, 토지 매 수용 절차 등을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탄터미널 복원과 건립은 송탄 관광특구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평택시와 평택 북부 발전을 위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비전일동 동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가 평택의 미래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하자는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좋은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지난 2022년 지방연구원법의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만 가능했던 시정연구원의 설립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평택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 재정을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 높은 자살률과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환경과 삶이 중요시되는 도시개발 정책을 평택의 상황에 맞게 수립해야 합니다. 평택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을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꿔 놓았습니다. 다양해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시민력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조 개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과거의 관성을 깨고 변화를 이끌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정연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만 이상의 경기도 도시 중 평택만 유일하게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 도시, 반도체 중심 도시, 수소 1번지라는 정장선 시장님의 시정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에 장기적 플랜을 수립할 시정연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추경 예산에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용역비가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연구원과 더불어 평택에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도서관입니다.
평택에는 5개의 중대형 공공도서관이 건립 중입니다. 여러 도서관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어서 시민분들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최고의 설계를 얻기 위해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좋은 설계사가 설계를 맡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대해야 하고 국제 설계 공모를 해도 비교적 적은 설계비에 그 효과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기에 저는 다른 도시가 모두 부러워하는 최고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 평택에 입주한 대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설계를 기부받기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고의 도서관 설계자의 손에 도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평택 도서관의 설계를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제안하고 민간이 지원해 행정이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협치의 모델도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도서관을 갖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의지와 지나친 노력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내년이면 3개 시군이 합쳐져 통합 평택시가 된 지도 30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30살, 이립의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평택도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내년에는 평택의 미래를 그려낼 평택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에 젊고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 친화도시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의 구체화를 거쳐 1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을 비전으로 담은 청년 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여 2028년까지 전국에 25개의 청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장, 미래, 기회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년 친화도시 선정은 우리 시가 100만 특례시로 나아가고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큰 터닝포인트이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친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전략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시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청년 친화도시 추진 전략에 따르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이 가능한 지역 특화와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청년 주도 정책 제안, 그리고 권역별 대표 청년 친화도시 육성을 통한 사례 확산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정 기준으로 청년 친화도시 추진 타당성, 지자체의 추진 역량 및 의지, 지정 효과 및 발전 가능성, 지속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시 10개 영역에 32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심의하여 매년 성과 관리 방식의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 우리 시의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와 정주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청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향후 추진할 2차 기본 계획에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종합적, 포괄적으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청년의 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 친화도시 선정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민, 관, 정,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 친화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및 대시민 홍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서울 관악,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충남 천안 등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하고 거주하는 지역들을 벤치마킹하고 경남 창원,
울산, 인천 서구 등 청년 친화도시 유치를 계획 중인 지자체들과의 공유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평택시가 청년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의원이자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장 내일이 아닌 몇십 년 후인 먼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내구성, 조화성을 갖추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과 색상, 규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평택시에서 제작한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에는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간결한 패턴과 색채 사용, 미끄럽지 않고 투수율이 높은 제품 사용,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무채색의 사용 등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도 설치 재질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부터 담당 부서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보도의 색상은 알록달록하고 재질은 제멋대로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보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중앙분리대, 난간, 연석, 띠녹지, 자전거도로, 가로수, 방음벽 등 도로에서부터 완충녹지까지 구간 내 모든 시설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C등급 이상의 상태로 보도를 유지토록 하지만 C등급 판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불량한 보도들이 수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도 일부분은 사람이 아닌 전동 킥보드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없다는 핑계로 전동 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부상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들이 유지관리가 미흡한 이유 역시 유지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부터 완충녹지 구간까지를 통합도로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로와 띠녹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띠녹지는 보도와 보도는 다시 자전거도로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담당하는 부서는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남부, 북부, 서부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도로관리구역 내 시설별 관리부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의체를 구축하여 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일괄성 있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의 부서를 메인 부서로 지정해 협의 체계를 총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도로관리구역 안 시설들에 대해 평택시만의 고유한 정책성을 포함한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들은 시설 설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와 타 기관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재료와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차나 건물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시설들을 갈아엎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다 보면 30년, 50년 후에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택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평택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